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4월 29일 경제방송 리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환율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원화 절상을 요구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무역 적자 심해지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원화 절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진짜로 미국이 달러 약세 원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까지 생기는데요. 자, 환율 전쟁의 서막,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법, 오늘 세 가지 방송 요약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는 한국경제TV 4월 28일 한상춘 논설위원회 방송입니다. 한미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가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방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해답 쪽보다는 현상 설명과 배경 쪽입니다. 미국은 원달러 환율의 적정선을 1250원 정도로 보고 있고, 협상 당시의 환율, 그때는 1438원이었거든요. 이게 미국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관세 무력화 시도로서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약세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미국 측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2019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원화에 대한 절상을 시도하고 있고, 이번 협상에서 그걸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현상을 놓고 보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는 거는, 이거 원화 절상되면 우리 수출 힘들어지겠구나, 그럼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에 대한 재밌는 인사이트들 다음 두 방송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프로TV 4월 29일 방송입니다. 김준송 전 리먼브라더스 한국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이 방송에서 가장 재밌는 인사이트는 환율 관련해서 미국의 협상용 카드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원화의 절상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국의 진짜 노림수는 오히려 이거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환율을 볼 때 통상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먼저 흔히 생각하는 무역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가 약할수록 수출할 때 가격이 싸서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원화가 약할수록 수출엔 유리하지만 당연히 수입에는 불리합니다. 수입 품목의 가격이 전부 비싸지고,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본 이동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옛날에는 워낙에 자본시장이 막혀 있었으니까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상당히 자본시장이 자유화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좀 꺼려지겠죠.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렇게 잘 보이던 것들인데도 막상 원화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에 엄청 많이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절상시켜서 물가 안정도 노려보고 싶고, 외국인 투자도 이끌어내고 싶고 이렇습니다. 원화 절상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의 가치 자체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달러도 많이 매도하고 있고 원화 가치 방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협상용 카드랍시고 원화 절상해라, 이런 요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원화 절상 압박이네 뭐네 얘기가 나오지만, 이걸 잘 살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이걸 계기로 상설 한미 통화 스와프를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환율 방어에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겠죠. 여튼 둘 다 원화 절상을 원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화를 절상시킬 방법이
이게 마땅치 않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금리인데, 이건 뭐 우리가 당장에 금리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뭐 금리가 환율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의 달러를 매도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원화 절상을 원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엄청나게 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더 어마어마하게 푼다? 이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도 뭐 의문일 뿐더러 이게 위험할 정도로 외환 보유고를 낮추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자본 이동을 끌어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걸 유도하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밸류업이 선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원화 절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뭘까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목표가 아니고 위안화와 강한 연계성을 띠는 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절상시켜서 중국을 압박하려는데 진짜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번 김준송 대표님 방송을 보고 환율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방송 추천드리니까요. 영상 하단에 링크해드린 풀버전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김영익의 경제스쿨 4월 28일 방송입니다. 우리 김영익 교수님 미스터 데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주시기로 유명한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화 절상 관련된 이야기와 그에 대한 대응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화 가치를 살펴보니까 김영익 교수님 계산으로는 19%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얻은 자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도 해외 금융 자산 중에 42%, 해외 주식 중에는 63%를 미국 주식과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대미무역 흑자가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미국 주식과 채권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해져서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경우에 코스피가 S&P 500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가 달러가 약했던 기억이 막 흐릿해서 그래서 잊었던 건데, 이 말대로라면 중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과 원화 가치 상승이 맞물려서 이거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투자하실 분이 계시다면 원화 절상 전에 미국장을 정리하셔야 환전 손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추천드리니까요.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풀버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4월 29일 오늘은 환율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시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원화 절상 압박 이런 말에만 휘둘려서 막 무섭게 여길 게 아니라 이걸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